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 번째 시간인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서 물질 이동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물질 이동의 종류라고 해서 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에 따라서요.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으로 나뉘어져요. 수동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더라. 이 두 개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수동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농도가 같아지는 형태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더라. 두 물질의 농도가 같아지는 거고요. 능동수송은요, 농도가 같지 않다라는 거 알면 돼. 운반을 하고 난 다음에, 수송을 하고 난 다음에 농도가 같지 않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수동수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확산이라는 것과 삼투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확산과 삼투는 이렇게 나타나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있을까요? 고농도, 저농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을 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하냐면 용질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용질이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점점 낮아질 거고요. 저농도는 용질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높아져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현상 확산됩니다. 삼투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있을까요? 고농도와 저농도 이렇게 있을 건데요. 이번에는 삼투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합니다. 보통 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용매가 이동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농도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용매가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높아질 거고요. 고농도에서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도가 점차 낮아지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능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은 똑같이 농도 차이가 있는 두 물질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얘도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뭐가 이동을 하냐면은 용질을 이동을 시켜요. 용질. 자, 용질을 이동시켰더니 고농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 농도가 높은 상태. 저농도는 계속해서 낮은 상태. 억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라는 거. 이런 과정을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의 이동의 종류,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 첫 번째 내용 확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인데요. 확산은 분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분자 운동의 증거라고 해서 확산이랑 하나 더 있었죠. 뭐 더 있었어요? 증발 있었습니다. 뭐 브라운 운동 이런 것도 있는데요. 확산과 증발이 분자 운동의 증거다라는 거. 어떻게 움직여? 스스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용질이 어떤 물질이 입자가 스스로 이동을 해서 퍼져 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 자, 우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서 확산은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층에서 확산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 그래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층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에 대한 그래프를 간단하게 봤어요. 인지질 이중층에서 일어나는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 농도차가 클수록 계속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단순 확산이었고요. 단백질층을 이동하는 것이 촉진 확산입니다. 단백질이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용질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만약에 어떤 단백질이 용질 10개를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대. 그럼 농도가 1일 때는 하나 운반할 수 있고요. 2일 때는 2개, 3일 때는 3개, 4일 때는 4개 이런 식으로 10개까지는 한 번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11개가 되면은 한 번에 10개까지만 이동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이동을 안 하지. 그래서 10개 이상이 되면 확산 속도가 일정해지는 지난 시간에 본 그래프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둘로 나뉘어질 거고요. 자, 단백질은 막단백질이죠. 자, 이렇게 둘 거고요. 자,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을 보면은요, 구조는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인지질 이중층은 좀 좁아, 간격이. 근데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단 말이에요. 간통단백질이라서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어떤 물질이 통과하냐면은 크기가 작은 물질이 통과해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거. 들이 통과해. 기체 분자들이 주로 통과합니다. 기체 분자들.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들 이런 것들 통과해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분합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용성 물질이 통과해요. 지용성 물질.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지용성 물질이 통과하더라. 당연히 단순 확산이기 때문에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두 개의 농도차가 클수록 온도도 높을수록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된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원인들, 분자 크기가 일단 작아야 된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빠르다.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확산을 하더라.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르게 확산하더라. 인지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확산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들이 있었다? 분합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라고 해서 기체 분자의 이동 있었죠. 호흡할 때. 그리고 혈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도 있었습니다. 얘는 언제 봤었어요? 그렇죠. 배설할 때 봤죠. 여과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배설에서 여과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혈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 요런 예들이 단순 확산의 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막단백질에 의한 촉진 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확산. 자, 촉진 확산은요. 일단 크기가 큰 것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말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 이렇게 할게요.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 같은 것들도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전하를 띠는 입자.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죠. 이온 같은 것들도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알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봤더니 수용성이다, 그지? 수용성 양분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 농도차가 클수록 당연히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일정 농도 차가 되면 일정 농도 차 이상이 되면은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촉진 확산의 특징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과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3투 볼 건데요. 3투는 기본적으로 반투과성 막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반투과성막이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반투과성막. 세포막이 이렇게 반투과성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농도가 서로 다른 용매,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물 입자를 이렇게 작게 그릴게요. 한 10개 정도 그릴 거예요. 8, 9, 10.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요. 자, 노란색은 설탕 분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설탕 분자를 이따만하게 그릴 거예요. 하나, 여기는 2개만 그릴 거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어요. 자, 농도가 같으려면은요, 그냥 설탕 분자 하나만 이렇게 딱 이동을 하면은요, 물 분자 10개에 설탕 분자 3개씩 해서 농도가 같아집니다. 당연히 2개밖에 없는 쪽이 무슨 농도? 저농도 되겠죠. 4개 있는 쪽이 고농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용질만 이동하면 농도가 같아지는데 반투과성막이 간격이 좁아. 그래서 얘가 통과할 수 없대. 결과적으로 뭐가 통과해야 돼? 크기가 작은 얘네들이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많이 통과를 할 거야. 많이 통과를 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도 이동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 알아야 돼. 같이 이동을 해. 같이 이동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어떻게 많이 이동하고요. 용매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적게 이동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면서 어떻게 돼?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지. 고농도에서 물의 양이 증가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증가한다 아니면은 팽창된다 이런 것들 알면 돼요. 부피가 팽창되거나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것들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삼투에 대한 현상이에요.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하는데 용매가 이동하는데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도 이동을 하더라. 이때 이동하는 물의 양 차이에 의해서 물의 높이가 달라지거나 팽창하거나 수축하게 된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와 삼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세포와 삼투. 그래서 여기다가 세포와 삼투라고 둘 건데 세포는 두 종류의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할 겁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 우리는 적혈구 가지고 실험을 할 거고요. 식물세포.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을 보면은 일단은 어떤 용액에다가 넣을 거예요. 동물세포 적혈구도 넣고 식물세포도 같이 넣을 건데 이 용액이 적혈구나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이 있고 얘네들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을 거고 얘네들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농도가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어요. 이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농도가 같은 용액이 있어요. 같은 용액. 이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을 등자 써서. 그리고 농도가 더 높은 용액이 있어요. 농도가 높은 용액. 이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일단 농도에 따른 물 출입 볼게요. 농도가 낮은 용액이래. 어떤 세포에 농도가 낮대. 그러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을 해. 물이 이동해. 근데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도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쵸? 근데 얘가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농도가 같으면요, 물이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양과 그리고 빠져나오는 양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거고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는 물이 빠져나올 거야. 이렇게 물이 빠져나올 건데, 그리고 들어가는 물도 있더라. 이때는 뭐가 빠져나가는 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는 물이 많으니까 얘는 물의 양이 증가하고 세포에 있는 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팽창할 거고요. 얘는 같으니까 변화가 없을 거고, 얘는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수축, 쭈그러들 겁니다. 볼게요.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있는데 이 두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세포벽의 유무예요. 세포벽은 형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세포벽이 얘는 없어요. 동물세포는.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 그래서 식물세포는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동물세포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들어올 거야. 물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죠. 물이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빠져나가는 물도 있을 거야. 근데 이 물의 양은 적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더라. 증가하는데요. 점점 증가하다가 어떻게 되냐? 빵 터져요. 빵 터져요. 그래서 얘는 세포벽이었기 때문에 터집니다. 터진다. 그치? 부피가 증가해서 터진다. 이 터지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 농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적혈구가 이렇게 있는데 농도가 같은 상태니까 빠져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어떻다고? 같대요. 얘네들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아니고 물이 이동은 하는데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 시간에 배우면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는데 변화가 없는 것. 동적 평형 상태. 자, 높은 곳에 넣었대요. 고농도에 넣었대. 고농도에 넣었더니 어떻게 된다고?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고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 당연히 적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 부피가 감소하더라 라고 되지. 부피가 감소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쭈글쭈글해지더라 라는 거. 자, 요렇게 알면 돼. 그래서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 빵빵빵빵 물이 들어오니까 팽창하다가 빵 터지는 용혈 현상.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높은 용액에 넣었더니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식물세포는 요렇게 그릴 거예요. 세포벽을 일단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이렇게 네모나게 그릴게요. 바깥에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래 상태가 이건데요. 어떻게 돼? 들어오는 물의 양이 이번에 두 줄로 이렇게 그리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고요.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적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부피가 증가하는데 터지지는 않아. 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피가 증가하더라도 세포벽이 형태를 유지해. 그래서 약간 부풀어 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상태. 이 상태를,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벽이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 세포막이 있고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돼? 들어오는 물의 양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자, 농도가 높은 용액에 집어넣었대요. 식물세포를 네모나게 그릴 거고요. 세포벽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세포벽과 세포막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돼?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어서 쭈글쭈글해질 거야. 쭈글쭈글해지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세포막이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세포막이 붙어 있었는데 세포막 안쪽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돼? 쭈글쭈글해지지. 그래서 세포벽과 여기 있는 겉에 있는 세포벽과 안쪽에 있는 세포막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세포벽의 유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 높은 용액에 넣었을 때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토의 예 볼 거예요. 예. 자, 얘네들의 예 볼 건데요. 3토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보니까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라고 나와 있어. 자, 식물을 이렇게 둘게요. 땅 속에 땅이 있고요. 식물을 이렇게 뿌리가 있고 이런 형태로 식물을 심었대. 그러면은 식물이 땅 속에서 물을 흡수해야 되잖아. 그지? 물을 흡수해야 돼. 그럼 물을 흡수하려면 식물의 농도가 높고요. 땅속의 농도가 낮아야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할 거야. 근데 여기에 뭐를 뿌려? 비료를 많이 뿌려. 그러면 여기에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높아지지. 농도가 높아지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식물에 있는 물이 땅속으로 이동해서 식물이 말라 죽는 현상, 삼투 현상이다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뿌리면 식물이 말라 죽더라 라는 거. 자, 시든 식물이 있어요. 시든 식물. 물이 적은 거다. 그지? 시들었다는 것은 물의 양이 적은 거야. 여기에 뭐를 뿌려요? 물에 담근데 물을 뿌렸대. 그럼 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시든 식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든 식물이 생기 있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얘도 물이 식물 쪽으로 들어가는 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가는 삼투 현상이다 라는 거 알면 돼요. 이거 말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 그치? 배추보다 농도가 높은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담궈. 그러면은 배추에 있던 물이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시들시들해지지, 쭈글쭈글해집니다. 뭐 요런 것들도 삼투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본적인 물질 이동 과정,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이 있었다라는 거. 그 중에서 우리 수동수송에 대해서 배웠죠. 확산이랑 삼투,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확산,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그리고 촉진 확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투 현상이 있었습니다. 반투가성막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구별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